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해부터 기존의 주소 대신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됩니다. 계도 기간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오늘 결정됩니다. 전국 금융지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결탁해 화물차를 불법 증차해온 공무원과 화물 운송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경기 불황의 여파 속에 30, 40대 경력 단절 여성들이 다시 취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기존의 집원 주소 대신에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됩니다. 오랜 계도 기간을 거쳤지만 당분간은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박용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부터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도로에 접한 건물마다 번호를 부여한 겁니다. 새로 바뀐 주소 익숙하지 않죠? 네, 그죠. 그래서 또 주소가 100개예요. 도로명 주소는 기존 집원 주소에 있던 동과 리 대신 도로 즉 길 이름이 붙습니다. 건물 번호는 번지 대신 번으로 읽습니다. 오랜 계도 기간을 거쳤지만 가장 힘든 곳은 우체국과 택배업체들. 집원 주소가 적힌 우편물과 택배 물품이 여전히 넘쳐 분류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새 주소하고 혼자 해보면 헷갈리죠. 아무래도. 정부가 4천억 원을 들였지만 아직 사용 비율이 낮고 모르는 주민들도 많아 도로명 주소가 정착이 되기까지는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도로명 주소 지원 사이트가 개설돼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는 940여 명의 집배원을 도우미로 활용하는 한편 도로명 주소 업무 지원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자기 집 주소를 모른다든지 또 이렇게 사용하는데 또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어떤 자기 집 어떤 대문의 건물 번호판이 훼손됐다든지 뭐 부착이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주시면 한편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맞춰 주소 변경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어 돈을 챙기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해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말과 관련된 지명이 전남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갑오년 말띠해를 맞아 말과 관련된 지명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는 744개로 조사됐습니다. 또 말과 관련된 지명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으로 장성군 남면 녹진리의 마산마을을 비롯해 모두 142개가 확인됐고 광주에서는 말바우 등 12곳이 확인됐습니다. 정보원은 예로부터 전남은 가축 관리가 편리해 말목장이 많이 설치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오늘 결정됩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오늘 위원 8명 전체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광주은행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광주은행의 인수는 전북 금융지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헐값 매각 논란과 지역여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 등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여성들의 구직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사와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던 30, 40대 주부들이 다시 취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황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대 주부 허명유 씨는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생활의 활기를 찾았습니다. 가게에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보람이 매사에 자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자기 개발도 할 수 있고 시간적인 여유나 또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요. 광주의 한 취업지원센터에서 만난 나혜심 씨도 일에 대한 기대와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앞으로 쭉 할 수 있는 일자리였으면 좋겠어요. 이제 전문직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광주 사랑방 취업지원센터의 올 구직자 분석 결과 총 485명의 구직자 중 여성이 3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여성이 118명으로 전체 여성 구직자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40대 여성은 94명으로 전체의 26.5%에 달했고 그 뒤를 20대와 50대 여성이 이었습니다. 제가 일을 함으로써 제 생활에 활력소가 되고 노후 대책이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여성 구직자의 증가는 경기 침체로 인한 생계 불안이 주 요인으로 보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40대 후반, 50대 분들이셨는데 요즘에는 점점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물가는 오르고 사교육비 부담은 느는데 남편의 수입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실이 주부들을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이 중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지난해 연말정산 대상자 평균 근로소득은 2,705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전남 지역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2,839만 원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7위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와 전자, 통신 등 광공업 생산이 광주는 증가한 반면에 전남은 감소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지역의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전자 부품, 음향통신, 금속 가공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전남의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보다 9.1% 하락했습니다. 노인 학대 논란을 일으킨 요양병원의 치매 노인 묵는 실태, 광주 MBC가 지난달 연속 보도했었는데요.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율적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을 묵는 데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은 여전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인권 침해와 노인 학대 논란을 일으킨 요양병원이 치매 노인을 묵는 실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치매 노인을 묶을 수 없지만 자해나 돌발 행동 등을 다른 방법으로 도저히 제어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만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요양병원 준수 사항이 있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에서 요양병원 협회랑 먼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치매 노인을 묶으면 인권 침해 요소가 있고 그렇다고 자해나 주사 바늘을 뽑는 행위를 현실적으로 방치할 수도 없어 절충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마련된 이번 지침은 강제성이 없어 또다시 불필요한 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지침이라면 법률에 좀 의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그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이 좀 없다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그 처벌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명확치 않고요. 이미 유사한 이유로 강박이 필요한 정신질환 환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 강박하는지, 절차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법으로 엄격히 정해뒀습니다. 정부가 현실적인 강박 필요성을 인정했다면 효력이 떨어지는 지침보다는 치매 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법 제정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선관위가 축의금을 전달한 의원은 형사 고발한 반면 축의금을 받은 의원에게는 소액의 과태료를 부과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자녀 결혼식 때 동료 시의원 등 19명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광주시의회 모 의원에 대해 과태료 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의원이 축의금을 반환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 액수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축의금을 전달한 동료 의원 등 6명을 형사 고발한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작가의 작품 파손과 관련해 배상 판결을 받은 광주 비엔날레 재단이 후속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작품 대여 과정에서 보험에 가입했고 작품 설치와 철거는 외부 업체가 진행했다며 항소를 제기하거나 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지난 2010년 미국 작가인 제임스 리 바이어스의 석조 작품을 대여해 전시했다가 철거 과정에서 일부가 파손돼 법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0년 전 화물차가 너무 많아졌다면서 정부가 화물차를 늘리는 증차를 엄격히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화물차를 사도 허가가 안 나오니 업자들이 몰래 서류를 위조해서 불법으로 증차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정황이 발각됐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령법인 30여 개를 차려놓고 서류를 위조해 화물차를 불법 증차해온 광주의 한 운수업체. 화물차 570여 대가 불법 증차되어 온 지난 5년간 이 구청 공무원들은 허가만 꼬박꼬박 내주고 불법 증차를 막기 위해 화물협회에 반드시 해야 하는 증차 통지는 단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 그 서류를 제가 통지를 안 해주니까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업자들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제출해도 사실 확인할 수가 없고. 공무원 43살 장모 씨는 오히려 증차가 불가능한 화물차를 증차해 주려고 공문서를 직접 위조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같은 과 공무원 42살 양모 씨는 화물차 차고지로 사용이 불가능한 땅을 차고지로 업자에게 임대해주고는 600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정당 재산 행사 나가고 판단했기 때문에 임대를 내줬고. 광주 전남의 구청과 군청 공무원 18명이 뇌물을 받는 등 비리에 연루돼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불법 증차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무원들의 어떤 고의 내지는 그 직무유기 행위가 없었다면 이 사건 불법 증차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부정지급된 유가보조금 102억 원을 모두 환수 조치하고 이런 화물차 불법 증차가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했지만 여객과 물류 운송의 차질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은 호남 전라선의 경우에 KTX의 운행률은 70%, 새마을호, 무궁화호는 68%, 물류열차는 32%로 파업대와 운행률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업무 복귀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바로 투입이 어렵다며 정상화까지는 2-3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철도노조 호남본부는 오늘 오전 광주역에서 파업 정리 집회를 한 뒤 업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화원에 침입해 고가의 다육식물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54살 하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 씨는 지난 6일 새벽 3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의 한 화원에 미리 준비한 칼로 출입문을 뜯고 들어간 뒤 시가 330만 원어치의 다육식물을 훔쳐 달아난 혐의입니다. 끝없이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광주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전기차를 전달하면서 친환경 차량 확산을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제과점 직원이 차량을 이용해 케이크 배달에 나섰습니다. 하루에 10여 곳을 직접 방문하다 보니 쉴 새 없이 배달 차량을 몰고 다녀야 합니다. 차량 의존도가 높은 만큼 한 달 연료비가 30만 원을 웃돌 정도입니다. 경차긴 한데 휘발유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한 달에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기름값 고공행진 속에 광주시가 연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기차 보급 운동에 적극 나섰습니다.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기아와 삼성의 전기차가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보급 대상자들은 차량 구입 보조금 2천만 원과 완속 충전기 설치 등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내년에 50여 대의 전기차를 일반 시민과 업체에 보급하기로 하는 한편 클린 디젤 택시와 수소 연료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수소차랄지 전기차 그리고 이제 친환경 차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설비가 갖춰지지 않는 등 광주 지역의 전기차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광주시는 전기차 보급이 점차 확대되면서 관련 기반 시설도 갖춰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한겨울에도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무등산 풍혈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훈태 광주시장은 확대 간부회의에서 무등산에서 발견된 풍혈의 생태를 사계절 내내 조사한 뒤 천연기념물 등재를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풍혈의 가치를 인정받으면 무등산을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하는 데도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 20억 원을 특별 출연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경기진작과 창조경제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해 20억 원을 특별 출연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지역 제조업과 청년 창업기업, 잠재 수출기업 등의 신규 보증을 제공하게 됩니다. 홍인화 광주시 의원이 안철수 신당 합류를 위해서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홍인화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이 일당 독점의 지역 구도 속에서 안주하는 혁신 없는 정당이 돼가고 있다며 광주와 광주 시민을 위한 일을 찾기 위해 민주당을 떠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홍 의원은
새 정치를 기치로 정치 세력화에 나선 신당에게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며 안철수 신당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철수 신당행을 선택한 광주시 의원은 무소속 이춘문 의원을 포함해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스포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광주도시공사는 영구 임대아파트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장과 빙상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용 대상자는 각 아파트에서 추천받은 초, 중, 고등학생들로 내일부터 겨울방학이 끝날 때까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4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남구 월산 5동 1통 주민이 44만 1,000원, 월산 5동 라인 아파트 주민이 52만 3천 원, 월산 5동 13통 주민이 45만 원, 월산 5동 3통 주민이 11만 원, 월산 5동 금정암 신도 1동 10만 원, 월산 5동 마운틴마트 주월점에서 20만 원, 월산 5동 무등상회에서 5만 원, 월산 5동 남부교회 성도가 20만 원, 월산 5동 6통 주민이 22만 3천 원, 월산 5동 주식회사 거던건설 직원들이 5만 원을 보내주셨고 월산 5동 에이스 주방에서 5만 원, 월산 5동 광주 신우신협 직원이 5만 원, 월산 5동 베스트 이비인후과에서 10만 원, 월산 5동 고려치과에서 10만 원, 월산 5동 굿모닝 약국에서 5만 원, 월산 5동 햇빛의료생협 상심의원에서 5만 원, 월산 5동 김승현 씨가 5만 원, 월산 5동 5통 주민이 29만 2천 원, 진월동 진제마을 주민이 42만 원, 진월동 광명 아파트 주민이 43만 원, 진월동 대주 1차 아파트 주민들이 6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노대동 송화마을 휴먼시아 3단지 44통 주민들이 20만 3천 원, 진월동 금광 하늘연가 아파트 주민이 112만 3천 원, 전남 담양군 고서면 분양 2구 주민이 6만 원, 고서면 금연 1구 주민이 11만 원, 고서면 금연 2구 주민이 8만 원, 고서면 금연 3구 주민이 5만 원, 고서면 동은 2구 주민이 10만 원, 고서면 성월 1구 성산부녀회에서 25만 원, 담양읍 법무사 문영수 씨께서 10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